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진짜 처음에 어색해서 어떻게든 익숙해질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우리 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섭식장애 유튜버 이진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는 상담사, 섭식장애를 전문으로 상담을 하려 하는 상담사 김유나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팅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아마 앞으로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와 뭐 카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섭식장애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망의 첫 영상은 고민 상담. 그럼요. 고민 상담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접근이 쉬우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윤아 선생님의 책 또 먹어버렸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띄울 책. 그 출간하실 때 이벤트로 진행한 이제 비대면 심리 상담에 신청해주신 내용을 각색을 했어요. 제목은 식이장애는 극복하고 싶지만 다이어트도 병행하고 싶어요. 의식이 있는 나이부터 저는 항상 제 몸이 불만족스러웠어요. 솔직한 마음을 적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예쁘고 싶었고 더 마르고 싶었고 누가 봐도 눈에 띄었으면 했어요. 뚱뚱 통통하던 10대 시절과는 달리 20대가 들어서면서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은 건지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23살 여름에는 하루에 1500칼로리 식단을 철저히 지키며 운동도 병행해 43kg가 되었죠. 그치만 강박도 최대치를 찍었답니다. 음식이 너무 무서웠고 시간 단위로 식사와 운동 계획을 세웠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제 식단을 배려해주는 사람만 한 달에 2회 이하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저의 가장 마른 시절을 본 사람은 극소수예요. 결국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멘탈이 터져버렸고 23살 하반기에는 눈만 뜨면 음식만 찾는 생활을 하면서 2달 만에 60kg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평소에는 밀가루와 단 음식을 철저하게 피하는 다이어트의 삶을 살다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마구 먹고 있어요. 여전히 마르고 싶지만 마르지는 못하고 식이장애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처음 하는 거여서 되게 일단은 오늘은 러프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제가 어쨌든 많은 사연 중에 요 사연을 가지고 온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은 뭐 섭식장애 겪는 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되게 가장 많이 겪는 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섭식장애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 증상이 사실 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로 시작이 돼서 점점 강박의 길로 들어서면서 점점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고립되고 소외되는. 저도 읽으면서 되게 흔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많이 있는, 맞아요.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특히나 뭐 상담을 하면서 혹은 연구를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연인데, 그런 네네네. 상황인데, 그래서 몇 가지 좀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목에도 나오지만 식이장애를 극복하고 싶지만 다이어트도 병행하고 싶다. 그러니까 과연 정말 식이장애 치료와 다이어트는 병행할 수 있는 것인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엔 네. 병행할 수 있다 없다? 나는 OX로 한다면 없다. 저도 없다. 그것은 환상이다. 환상이다. 맞아요. 나는 너무 이해는 하죠. 그치? 나도 너무 이해는 돼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맞아요. 나도 진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저희 둘 다 섭식장애를 경험한 그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죠. 치료를 위해선 일단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강박적인 그죠, 다이어트. 그죠. 내 체중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 내 몸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 다이어트와 식이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그쵸, 맞아요. 체중이 저체중이신 분들,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치료 세팅에 잘 나타나시지 않더라고요. 아, 유지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식이장애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과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식이장애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보다 다이어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치료에 올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게 이겨서 그치. 치료 장면에 잘 안 오시거나 오다가도 이제 금방 그만두시거나 하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아직은 맞아요. 다이어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맞아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럼 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무리한 다이어트잖아요. 누가 봐도. 맞아요. 1500칼로리 식단은 그 운동도 병행하고 맞아요. 시간 단위로 식사와 운동 계획을 세우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 지나친 강박이나 제한의 어떤 부작용이 결과적으로는 식이장애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유지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좀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 몸이 일단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항상 다이어트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게 실패를 거듭하니까 이게 내 의지가 부족한 거다 라고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내 몸이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도 얘가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굶었을 때 몸이 어떤 게 되는지 이 몸도 잘 모르는 거야.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얘가 다이어트를 딱 하고 몸이 약간 좀 기아 상태에 딱 돌입하고 나면은 이제 몸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는 건 막아라. 먹어라. 먹어라. 무조건 지방 같은 어떤 되게 달콤하고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무조건 흡수하게 해라. 뇌에 막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다이어트와는 되게 먼 폭식이 나타나는 막 이제 의식 잃고 막 먹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작용? 그쵸, 어떻게 보면은 후풍풍처럼 어렵다. 후폭풍처럼 나타나는. 맞아요. 여기도 보면 결국 무리한 다이어트로 멘탈이 터져버렸고 맞아요. 눈만 뜨면 음식만 찾는 생활을 한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음식 생각만 한다. 맞아요. 진짜. 눈 떠서 눈 감기 전까지 음식 생각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그 외에 제가 책 쓸 때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어떤 그냥 건장한 남성들을 데리고 며칠을 굶기는 실험을 했더니 진짜 하루 종일 음식 레시피 같은 것만 찾아보고 되게 음식에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게 막 갑자기 막 요리 같은 데 되게 골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도벽도 생기고 음식과 관련해서 그치. 왜냐면은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모든 생활이 음식 위주로 돌아가는 치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선생님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좀 서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굶어야 되고 나는 뭘 위해서 이러고 있나. 맞아. 현타 오고. 현타 여기 오고. 봐봐요. 여기 보면은 약속을 잡을 때도 식단을 배려해주는 사람 한 달에 2회 이상 만나면 그냥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마른 시절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나는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잘 통제하고 조절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내가 통제를 당하는 입장이 되는 맞아요. 그게 제일 저는 무섭고 어렵고 근데 이걸 또 극복가 좀 괜찮아지려면 먹어주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맞아요. 왜냐면 음식이 너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무서워지는 순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다이어트나 우리가 또 섭식장애 길로 많이 들어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언급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점점 내가 혼자서 지킨 룰에만 너무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혼자서 갑자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넌 40kg 해야 해. 딱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막 하면서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까지 안 말라도 돼. 너 너무 말랐어. 심해, 너무 심해. 좀 먹고 막 부모님들도 막 말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아니야. 안 돼. 내 정해진 목표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랑 또 다르니까. 그치. 그리고 또 만나면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점점 고립되고 의상이 망가지고 이게 점점 문제가 아닐까. 유연성을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유연성 되게 좋다. 말이.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나한테 수용해주고 허용해주는 것들이 완전히 그냥 다 삭제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맞아. 사람들이 그 말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났는데 맞아. 이게 점점 목표가 없어진 거야. 가자기 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점점 이제 카오스 상태가 되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놓지는 못하고. 맞아. 진짜. 그게 제일 어려워서 저는 다이어트가 평생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이어트를 안 한 지 꽤 돼서. 근데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먹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 6개월만 이렇게 하고 한 3개월만 하고 말아야지 해도 3개월이 지나면 못 그만둔다니까. 맞아요. 맞아. 왜냐면 그동안 먹었던 것과 앞으로 먹을 것은 다르기 때문에 맞아.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다양한 또 상황들이 생기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항상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이어트를 내가 이제 한 6년 정도 식장애를 겪었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다이어트만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온갖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을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방금 전에 이제 진솔쌤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지속 가능한 식단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한 방법은 처음에는 막 무슨 알아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막 자몽만 먹고 뭐 식빵만 먹고 뭐 계란, 식빵, 계란, 자몽 요 정도만 다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은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식사는 되게 갭이 크잖아요. 일반적인 그쵸. 식사는. 그래서 이걸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이상하니까 갑자기 막 폭식을 해버린다든지. 무서우니까. 아니면은 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보식이라는 게 뭐 명칭이 있더라고요. 맞아. 이제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좀 일반식 이유식 같다, 그치?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죽 먹고. 맞아요.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더 들어가는 순간. 입이 확 터지잖아요. 맞아. 입이 터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외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좋은 모습이 맞는 것 같아. 좋게 보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만나. 맞아. 어떡해. 나 너무 알 것 같아. 저희 옛날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외출을 해야 되는데 외출하기 직전에 뭔가 오늘 살찐 느낌이 맞아요. 느낌, 불안, 뭔가 공포. 옷이 끼는 것 같아. 못 나가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약속 다 취소하고 이제 이제 변명을 대면서 못 나가 하면서 점점. 그리고 먹는 것도 나가면 막
카페에서 디저트 먹고 케이크 마라탕 먹고 막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나는 나한테 허락할 수 있는 거 닭가슴살이랑 맞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점점 더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제가 섭식장을 겪었던 시절을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어떻냐, 어떤 삶을 살았냐. 그래서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내려고 해서 사실은 되게 뭔가 이렇게 기억을 내보려고 해서 기억이 나는 거지. 그때 당시를 딱 생각하면 사실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막 하면서 뭔가를 뭐 했다든지 이 사람을 만나서 되게 어떤 좋은 순간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되게 슬펐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희노애락이 딱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기억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적인 게 있으면. 근데 나는 그냥 계속 우울했던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떤 건지 너무 알 것 같아. 나는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열심히 제안하고 집에서 하고 우울하게 있고 그러다가 폭식하고 그래서 눈 뜨면 죽고 싶다 이 생각 먼저 하면서 일어나고. 맞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맞아. 벗어날 길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벗어나고 싶은 거냐? 맞아. 정말 낫고 싶은 거냐? 네가 낫고 싶으면 이럴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한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요. 또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또 다른 내용 중에도 맞아요. 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에 예전 고민 상담 사연들의 댓글을 달아준 분이 있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162에 35kg인데 죽어도 앞자리 4로 넘어가고 싶진 않아요. 이미 섭식장에 15년 넘은 20대 중반인데 체중 증가 없으려면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딱 보면은 답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답이 됐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이대로 사세요 라든지 이대로 사시면 안 돼요 라든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답은 못 드리겠어서 이거를 일부러 가져와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하고 가져와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4로 넘어가고 싶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15년이면 그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어. 저도 15년이지만 이게 그냥 인생이 섭식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더 무섭죠. 이거를 이게 없는 삶. 맞아. 이것과 살지 않는 나.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부터는 거의 그럼 섭식장애랑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이시면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맞아요.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제한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추측이고 이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된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잡고 있었던 게 몸무게와 이 섭식장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놓는 순간 이전에 내 삶은 뭐가 되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없는 삶이 되는 거야. 맞아. 아예 그냥 내 삶은 가치가 없는 체중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난 그거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점점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처음에는 할 수 있어 하다가 한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면은 장수생이 되면 장수생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 이 6년간의 뭐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동안의 삶은 그냥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맞아.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놓지 못하고 왜냐면 내가 이거를 실패하는 순간 너무 가치가 없어져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더 놓지 못하는 이런 거랑 되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방금 들어서 맞아요. 이걸 놓는 것도
용기가 엄청 필요한데 맞아요. 맞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카페나 이런 거 좀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놓지 못한다면 이 다이어트를 놓지 못한다면 대신에 다이어트도 있지만 다른 삶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자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삶을 놓지 못한다면 놓지 못하더라도 다른 삶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놓아도 혹은 그러니까 놓더라도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너 대안도 없이 너 그거 놔. 맞아, 하면 그거 사실은 무섭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냥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리고 맞아요. 이거 그냥 죽고 사는 문제야. 거의 공포에 가까우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얘긴데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만들어주고 이런 삶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삶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맞아. 이런 대안을 많이 좀 알려주면 그래도 조금씩 이걸 놓아보려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거고 아예 다른 일상이 생긴다는 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당장 다이어트나 이 체중 증가는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섭식장애 환자들 그리고 이런 이상섭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뺏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뺏는다고 하면 치료를 안 오겠죠. 맞아요. 치료를 안 오시죠.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런 아예 다른 걸 삶에 들고 와보자를 해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 블로그 댓글도 오늘 이 사연도 양자택일의 문제는 될 수 없다. 맞아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삶이 다이어트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라고 이렇게 딱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생은 살이 찌더라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빠지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인생에서 다양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은 다이어트 or not 이시니까 이게 너무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무섭죠. 그리고 뭐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다이어트 외의 삶을 경험해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도 좀 만나보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지금 동의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꾸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게 있대요. 예를 들어 연애를 막 하고 싶다. 아니면은 춤을 추고 싶다. 이런데 그거를 무조건 섭식장애가 내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 나는 하겠다. 혹은 다이어트 살을 뺀 이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상담을 했으니까 다 좋으니까 일단은 같이 해보자. 일단 시도해보자.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혹은 섭식장애를 극복하고 나서 춤을 추고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를 때만 연애를 해야 되고 마를 때만 춤을 출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냥 뭐 춤을 추던 연애를 하던 내가 어떤 몸이든 상태에서 그냥 춤도 추고 연애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훨씬 더 되게 유연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되게 진짜 막 울면서 울면서 춤추러 가고 어떡해. 나 너무 힘들다고 나 진짜 나 사람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또 옷을 입고 하니까 또 막 나는 또 이렇게 타이트한 옷 입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 되게 막 이상하게 볼 것 같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막 그렇게 되게 힘들어하고 울고 막 가다가 이제 계속 가다가 그래서 해보자라고 해서 했더니 지금까지도 이제 되게 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맞아요. 시기장애를 겪든 아니든
솔직히 섭식장애는 한 번에 중독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먹는 것과 이어져 있어서 맞아.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랑 너무 밀착이 되어 있는 문제여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우리 시작할 때도 솔루션은 없다였는데 정말 솔루션은 없어. 맞아. 이게 단순히 솔루션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사실은 그들도 알잖아요. 내가 적당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진 않을 거라는 것을. 근데 이거를 어쨌든 포기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인터뷰도 그렇고 섭식장애 관련된 막 영상들 댓글 보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사실 솔루션은 정말 그냥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맞아. 굉장히 개인적인 뭔가 사건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맞아, 기질, 맞아. 성격, 환경. 맞아. 응. 그래서 다이어트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니까 정말 출발점은 처음엔 다이어트가 많아.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진짜 그냥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다이어트 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단순한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박일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이어트병?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퉁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다이어트로 시작이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양상은 너무 다르고 진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사회적으로 너무 이게 만연하게 전반에 깔려 있어서 이게 아예 내가 그걸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수도승과 가까운. 그치 이제 절에 들어가야 돼요. 절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병이고 다이어트 생각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끝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맞아요. 이거를 시작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시작은 다이어트로 시작을 하면서도 되게 다양한 가지들을 뻗어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정형화된 게 되지 않다. 얘기를 막 흔해 빠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사실 계속 했지만 뭔가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내 삶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보고 유연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들으면서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되는 것 같아. 진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연성이 진짜 중요하다. 삶에서 어떤 하나, 이거는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내가 꼭 뭐 아까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꼭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아니면 난 죽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죽고 싶은? 공포스러움? 삶을 달감?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고 삶은 되게 저도 보니까 삶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단정을 짓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실까봐. 그래서 이런 삶, 다른 삶,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 맞아요. 이 병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극단적인 뭐 아니면 도 흑과 백으로 나눠지는 건데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중간이 약간 되게 재미없잖아요. 맞아. 그 재미없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맞아. 이것이 삶이다. 막 극한으로 나를 내모는 것이 삶이 아니다. 맞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선생님의 책과 관련된 이벤트에서 받은 사연을 얘기해 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또 직접 보내주시는 사연도 함께 얘기해 보고 싶어서 어디로 보내면 되죠? 밑에 더보기란에 저희 메일 있거든요. 이팅투게더 메일이 있으니까 거기로 편하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네. 얘기하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섭식장애가 주 메인이지만 혹시나 또 다른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열심히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게요.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네. 그치, 티키타카가 어. 되니까. 너무 좋다. 혼자 유튜브를 몇 번 찍어보다가 맞아.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만뒀거든요. 나 이거 진솔쌤 너무 존경하자. 나 너무 못하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둘이서 맞아요. 재밌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마무리 해야 돼요? 이팅 투게더 이런 거 해서. 투게더 이런 거 해야 돼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